여기다가 원형 돌탑을 쌓으려고 지금 사흘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돌탑이 원래는 그 탑이라는 말에 그 무덤이라는 말이 있대요. 옛날 인도 산스크리트에 보면 스투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적에 그 제자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을 하고 나면 그 재가 남는 그거를 서로 논아가서 자기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자기들이 그때까지는 그 불교가 종교가 아니었고 그냥 선생님을 모신다고 그럴까,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단체지. 그때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돌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해놓고 찾아오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멀리서 이렇게 부처님이 거기 묻혔다고 해서 이제 늦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여지고 그랬었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천상북로, 천상남로를 통해 가지고 그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스토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게 중국 글씨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탑으로 삼장 박사가 이렇게 인도에 가가지고선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중국말로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전파를 하고 이제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고. 전혀 문화도 다르고, 전혀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하는 글을 중국말로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옮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분들이 하여튼 불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인도 문명하고 중국 문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그런 문화의 충돌은 어디에도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고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냥 책 몇 줄 보고 내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하는 건데, 이게 스토파, 이게 탑을 내 입구에다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산에 보면은 이제 나는 자연이다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이렇게 탑을 쌓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력이 있으면 다른 데다 더 생산적이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걸 하시는 분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다 아니면은 뭐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하여간 그게 저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돈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 그게 전부 다예요. 거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쌌는데 지금 4월째인데 이틀 동안 한 것이 전부 다 물거품 됐어요. 해놓고 보면 밑에가 흔들거려가지고 도로 무너지고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도 이제 그런 걸 종종 느끼기는 했지만, 안 해보고 나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 산골짜기에다가 거기 줄을 또 모아다가 이렇게 막 2m 정도 넘게 그냥 막 그걸 쌓아가지고, 물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요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안 해봐서 이제 이게 쌓고 돌로 누르고 또 쌓고 이게 돌로 누르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유,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게 눈썰미가 있고 나보다 잘 그런 뒤에 이렇게 재미가 있는 분들은 그걸 잘 하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엄청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하는 거를 아무리 쉽게 보이고 하찮은 거더라도 이거는 아니더라. 이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됐고, 미리 추측한다고 그럴까?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추측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건 내 여태까지 잘못 살아도 크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기를 또 이제 울음 치유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빗대어 말씀드리게 됐지만, 울음 치유소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오늘 갑자기 딱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10년 전, 더 넓게는 한 15년 전, 내가 늙으면 뭐 하고 지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종종 이제 책을 보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혼자 된다. 친구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이렇게 다 떠나고 나면은 결국은 혼자 죽는다. 그러면은 그 혼자가 됐을 때 어떻게 유용하게 그 공간을 채워나갈 것인가. 그걸 노후 대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인도 필요하겠지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소일거리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면은 그런 비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하여튼 그건 소소한 일상이고, 어떻게 지금 70인데 100살이라고 그러면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엄청난 괴로움으로, 외로움으로, 비참함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움직이고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울음 치유소를 구상하게 됐는데, 그 구상이,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27회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 무의미하게 존재 가치도 없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 마냥 살아왔고 왔기 때문에 뭐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좁게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 무례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어차피 죽는 거 괴롭게 죽으면 되겠나. 즐겁고 팡팡 떠가지고 막 희희낙낙 해가지고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는 내가 움직여서 기여를 하든지 뭐 도움을 받든지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까. 여기 와도 지금 혼자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가끔씩 한 대씩 지나가는데 뭐 그 소리도 반갑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막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도 닦는다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은 그것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인접한 곳에다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래서 요새 이렇게 울음치유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가 몇 회 때 말씀드렸나,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고, 지금도 이걸 하면서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사회를 위한다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어차피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남들한테 피해만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도 없고 이게 정리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나 또한 이것을 뭐 이웃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기여를 하느니 희생을 하느니 그런 개념은 빼버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를 오시려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래 이게 자막이 나가니까,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그 전화번호에다가 꼭 전화하고 오셔서 여기 주위의 환경을 크게 뭐 이름 나거나 좋은 환경은 아닌데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위급하면은 바로 여기 또 차도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가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물품을 사올 수도 있고, 또 요 앞에 이게 산인데 조금 험하더라고요. 이게 민둥산보다는 그게 좀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게 지금 저수지 이게 뚝입니다. 좋은 말로 호수지요. 이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이게 저수지 뚝 막아 도는 게, 저수지 올라가면 물이 쫙 상당히 커요. 적은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또 그쪽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서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마시고 오셔서 실컷 울고 안에 있는 거 깨끗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